인간의 불행은 불현듯 어디서 오는가? 인간이 느끼는 불행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온다. 설령 당신이 죄를 지었어도 결코 후회하지 말라. 후회는 한 가지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만약 후회할 만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하고 끝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사람의 뱃속에는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마음에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없으면 모든 번뇌와 욕구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된다. 사람들이 큰 숲속이나 산속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간은 잔잔한 행복을 길게 만끽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고통에 젖어 있거나 환희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도 사실은 작지만 잔잔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반증이다. 사랑이 실종되었으므로 사랑을 부르짖듯이 말이다. 사소한 행복은 큰 노력 없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행하다. 행복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때때로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리 거창하게 정해놓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를 개조하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자연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희망한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저축을 하고 또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 어떤 미래의 시기를 위해 지금의 순간을 희생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몰두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 흐르는 물, 벽난로 속 타오르는 불꽃과 창문을 넘어 귓가를 스치는 바람과 비가 온 다음이면 보이는 뒷산, 그리고 푸르른 하늘, 아침에 찾아오는 상쾌한 기분같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을 준다. 후회는 바로 이 순간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다.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채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실 그 자체를 충실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곧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17세기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후회는 덕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에 그 다음에는 슬픔에 전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습게도 자신을 노예로 만들면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태만하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돌이 굴러가듯 기계적인 성격의 우둔함에 따라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다. 왜냐하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는 모든 자는 노예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길을 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어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사물에 접해 있는 그대로에 순순히 따르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과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위생이다. 위생이란 남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생을 보존하고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에게 어린아이는 일체의 속박을 벗어던진 자유의 상징이고 생명력에 충만한 정신이다. 현대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가정을 제외하고는 학교와 직장일 것이다. 이 공간들은 나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속박한다. 니체의 아포리즘에 나온 것과 같이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그는 노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장자의 말을 빌리자면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차원 높은 활동이 빠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 높은 활동이란 온전히 나를 위한 사색의 시간을 말한다. 정신 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보다 더 활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구속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정신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유롭기를 바란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단순한 육체적 자유가 아니다.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쏟은 에너지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 흘러갈 발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백하다. 낡은 가치 대신에 구멍을 메울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 된다.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개인의 정신적 지평을 확대하는 가치여야 한다. 명상 요가와 같은 정신 수양이 개인의 정신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든 이전에 나보다 더욱 보양된 나를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힌두교에는 학생기, 가장기, 삼림기, 유행기라는 인생의 시기가 있다. 학생기에는 힌두교 경전이 스승인 구루에게 베다 경전을 공부한다. 그것이 끝나면 사회인이 되며 곧 가장기로 들어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홀로 자립해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후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자란 시기, 즉 40세 전후의 삼림기로 들어간다. 조용히 삼림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마치 떠다니는 구름 흐르는 물과 같이 살면서 모든 속박을 끊어야만 한다. 물론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연연하기보단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고 만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내가 가장 바람직한 뇌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는 뇌야말로 좋은 뇌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인 사회학자 칼 필레먼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유산 프로젝트에서 총 1,5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알코올 중독이나 사업 실패 등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였다. 대부분의 노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속박되어 실질적인 고민 대상이 없음에도 걱정에 빠졌던 시간들을 후회했다. 지금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혹시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과 현재의 삶의 괴리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톨스토이의 소설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하느님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인간에게서 3가지를 알아오라고 한다. 그중 2번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이다. 미카엘은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과 누구나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혼동한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 정말로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그 집에 사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당신이 막상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 이전에 당신이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바래왔던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의 꿈을 끼워 맞춰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진정한 자기가 실종된 삶에서 벗어나 나의 방식대로 떳떳하게 살아갈 것. 장자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로운 삶으로의 가르침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아왔던지 상관없다. 오늘을 살아라.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스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으로부터 떨어져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 하루가 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옛부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썩은 나무까지는 잘라내는 것이 나무에게 좋은 법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만 지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조차 쉽지 않은 것이 세상살이다.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들이 있다. 비록 가족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으니 본디 이 사람들을 조심해서 인생에 해가 없어야 한다. 첫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쉽게 이야기하며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법이다.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의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주위의 기운을 나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남의 말은 관심 없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진정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 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둘째, 이간질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간질은 본디의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감정이다. 나보다 남이 더 친하고 가까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사람은 다 같이 모여 힘을 이루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하고 만다. 새치어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남의 험담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도 꾸며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주 다투고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봐라. 결국 내가 당당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다. 내가 술집에 가야 술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듯이 내가 가는 곳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게 내 주변을 밝히고 자신의 인생을 밝히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라.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느끼는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써 친하게 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만 찾게 된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쏟는다. 고독을 벗삼는 사람들은 결국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 인생은 고통이요 외로움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시간에 자신의 3년 뒤, 아니 1년 뒤 인생을 설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해도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다 허공에 사라질 말이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만약 배신을 당하더라도 다음날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결국 부모 형제가 아니고서는 모두 배신할 수 있다. 다만 천천히 배신할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간이고 쓸개고 줄 것처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쉽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삶이 항상 기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도 꾸준히 필요하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족쇄를 차고 노예를 자처하는 셈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그 시간이 나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길이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 보았는가? 그 순간 남이 고마워하고 웃었을지 몰라도 결국 각자의 집으로 가고 나면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타인이 매몰차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본디 그런 것이다. 남이 아무리 해줘도 부족하고 자신이 베푼 것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다면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불안해서 시종일관 사로잡혀 전전긍긍하지 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현인이 될 수 있다. 그럴 시간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작은 종이 앞에 앉아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덩어리인 우리 삶 자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얼룩진 내 인생을 사랑하라. 어떤 얼룩이 있건 내 삶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은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본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유쾌하고 밝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이 낯설고 두렵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노라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